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요. 앞전에 이제 이덕주 교수님께서 3.1운동과 이화학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시야를 넓혀서 3.1운동이 갖는 우리 한국 근대 민족사적인 어떤 의의가 무엇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기억 전승 과정에서 벌어진 망각과 왜곡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미안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보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족이 정신의 숭고함을 체험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3.1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은 33인의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이 조선 독립의 서에서 웅변했습니다. 한국 민족이 강요된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향해 자기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까지 모두 1542의 시위가 있었고 당시 한국 인구가 약 2천만이라 그랬을 때 202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3월, 4월, 5월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1년여에 걸쳐서 조선 국내만이 아니라 간도, 중국, 시베리아, 일본 등 조선인이 거주하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오늘 광복회 회장이신 박은식 선생님의 손주 되시는 박유철 선생님이 이 자리에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월 사이에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검거자 46,9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같은 해에 일어난 오사운동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유인들에게 합당한 용기와 지혜를 나라 안팎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무단 통치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부하던 조선 통복으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태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지지한 친일적인 제조선 주재 선교사의 한 사람이었던 게일 같은 사람도 한국민의 용기라는 논문에서 일찍이 나는 한국인을 유약한 민족으로 알았으나 한국 민족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다고 하며 한국민의 자주성과 용기를 새롭게 평가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은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난 운동은 아니었지요. 그것은 과거의 민족운동, 즉 의병투쟁과 계몽운동을 반성하면서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오랫동안 숙고하고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의병운동이 위정척사 사상에 입각해서 유생과 농민 대중이 주축이 되어 즉각적인 무력투쟁을 시도했다면 계몽운동은 개와 지식인이 주축이 되어 국민 개봉에 입각한 장기적인 실력 양성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운동은 서로 반목 갈등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 역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1운동에서는 운동의 세력과 이념 그리고 투쟁 방식이 통합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선 민족 세력이 학생들과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 통일 전선을 이루었고 나아가 농민 대중과 지방의 유생들이 운동을 대중화하여 전국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민중층과 공건 지식인인 유생들 그리고 근대적인 지식인인 학생과 종교인들 나아가 여학생, 간호원, 기생들 이런 여성들이 3.1운동을 확대하여 거족적이고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1운동에서는 이렇게 계층, 계급, 지역, 종교, 성별의 장벽을 넘어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목표 아래 전 조선인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실체를 자각하고 민족 자결의 정치적 의지를 다져갔습니다. 3.1운동은 국권 상실의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이 국가를 대신할 민족의 힘을 발견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은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민족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사물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종이나 혈통이라는 사물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와 나로 이루어진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의 자기의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민족이란 따라서 자기들을 공동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의식하고 정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신의 공동체로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인들은 3.1운동을 통해 마침내 역사 형성의 공동 주체로서 민족을 자각하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3.1운동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한 민족의 민족적 주체성과 주체성은 이후에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역사 형성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1운동의 경험은 이후에 민족해방운동사의 주역이 되는 여러 단체나 개인들에게 하나의 계시적인 경험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함석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1901년생인 그에게도 한일 합방은 미중류의 파국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훗날 어려서 받은 충격 중에 가장 큰 것은 10살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받은 것이라고 또렷이 회상합니다. 그것은 공포심과 비겁함 그리고 패배주의를 낳았습니다. 그 시절 함석헌은 이제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득이 학문길로나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수리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일 합방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던 국민의 의기에 하루아침에 서리가 내렸다. 1910년 8월에 한일 합병이 되었다. 나라는 망했다. 산도 그 산이요, 바다도 그 바다요, 하늘도 그 하늘, 사람도 다름없는 흰옷 입은 그 사람이건만 이제부터 자유는 없단다. 자유가 무엇인가? 10살이 될 때까지 자유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나는 이제부터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야 했다. 즉, 즉자적인 자유를 상실한 뒤에 비로소 그는 대자적으로 자유를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이 그의 나이 19세 때 일어난 3.1운동이었습니다. 평양관리보통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평양 거리에서 목이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팔을 비트는 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을 꽂아 가지고 행진해 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행진을 해 대들다가 발길로 채어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휩쓸고 뒤흔들고 두드려 새 기운을 내게 한 3.1운동은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으로도 잘 알고 있는 장지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날의 대중운동의 힘이 내 존재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고 하면서 내 정치 경력은 16살의 3.1운동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장지락처럼 3.1운동 직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 민족운동에 헌신할 수 있었던 동력 역시 3.1운동의 충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1919년 그러나 조선은 노예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독립을 획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실패에서 압도적인 타자의 힘에 대한 공포와 종말과 파국의 절망적인 상황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압도적인 폭력에 저항하며 맨주먹으로 봉기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숭고함을 볼 것인가에 따라 이후의 지식인들의 삶의 궤적은 현저하게 갈립니다. 즉, 역사를 형성하는 힘을 궁극적으로 위력의 힘으로 볼 것인가, 혹은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힘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궤적이 현저하게 갈리는 것이죠. 따라서 3.1운동의 경험을 이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근대 한국 지식인들의 삶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38년 함석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성서로 본 한국 역사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은 잘 아시다시피 창씨 계명을 필두로 하여 조선 민족 그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암흑기였습니다. 민족사의 고난이 이렇게 정점에 이른 시기에 함석헌은 어린 학생들의 참새 같은 가슴에 꺼져가는 민족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역사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민족사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만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힘없는 자에게 퍼부어지는 저주스러운 피해나 죄에 대한 응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선민족 자체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증거 위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허리를 부러뜨리려는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민족의 불씨는 여기서 영영 꺼져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민족사의 고난의 의미를 암흑 속에 있는 동포에게 해명하기 위해 함석헌이 기댄 곳은 다름 아닌 3.1운동의 계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나날에 먹을 것을 걱정하던 평범하고 소심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자기를 일으키는 것을 본 그날의 체험을 통해 그는 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더라.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불러내느냐가 문제다. 속에는 다 개인의 행위와 역사의 사건으로 영향을 입지 않고 또 입힐 수도 없는 혼이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3.1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 것은 압도적인 타자의 힘에 저항하여 그 공포를 뚫고 치솟아 오르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숭고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일제의 폭압과 그로 인한 순환 속에서도 여전히 파괴되지 않는 채 개개인 안에 잠자고 있는 자유로운 혼을 어떻게 깨워 불러내는가 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온몸으로 체험한 3.1운동의 빛은 그의 뇌리에 고난에 대한 연대를 통해 역사는 비로소 창조되어 간다는 신념을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에 대한 연대를 추구하여 스스로 의욕하는 고난이야말로 역사 창조의 진정한 동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짊어져내는 창조적 수고자만이 역사의 참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고난의 정점에 있는 동포를 향해 고난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말고 고난에 다 함께 연대하는 수고자가 되자고 그리하여 공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 창조의 씨알이 되자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사의 고난이 최정점에 이른 일제의 민족 말살 정치기에 함석헌은 새로운 생명으로 3.1운동을 찬란하게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사는 압도적인 폭력의 힘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믿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과 실천으로 형성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은 한 민족의 역사에서 물리적인 수평적 시간을 뚫고 들어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질적으로 다른 성스러운 시간, 즉 한국 역사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은 마침내 고대하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냉전 체제로의 재편성에 휘말린 한민족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은 끝내 1948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1949년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성립으로 귀착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체제의 남과 북에서 한국 민족해방운동의 수원이자 집합적 동력인 3.1운동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표상인 3.1운동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곧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분단된 것처럼 3.1운동의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 역시 분단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측의 경우 해방 이후 최초로 나온 교과서는 1946년 군정청 항목에서 발행한 초등 국사 교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근대사를 3.1운동, 임시정부 의사들의 활동, 한국 광복군의 선전포고, 해방이라는 구도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배경으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강조되고 의사들의 활동에서는 김상옥, 나석조, 이봉창, 윤봉길 등의 임정 중심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임정이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기간에서는 언론 등에서 공약 3장이 반공태세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강조됩니다. 결의문 1. 전쟁은 이제부터다. 굳은 결의와 새로운 각오 아래 승전태세를 다시 복귀한다. 4. 자유, 민주, 독립을 위해 80평생을 오로지 조국에 바치며 3.1운동을 야기시키고 이 정신을 일관하여 항일 전쟁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신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승리를 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것을 맹세한다. 6. 우리는 3.1 정신을 계승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멸공성전에 돌진할 것을 맹세한다. 여기에서는 민족 단결을 3.1 정신으로 핵심으로 간주하며 이를 반공태세 확립과 결합시키는 양상이 보여집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1년 후인 1954년 마침내 제1차 교육과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의거해 발행된 중등국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과 임시정부와 직결시키는 한편 3.1운동을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의 결과로 서술하고 이러한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통치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체계화합니다. 이러한 체계화는 이후에 대한민국이 견지하게 된 3.1운동의 기본적인 서술 기조가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일민주의를 입각하여 독재를 강화하려던 이승만 정부가 3.1운동의 의의를 전 민족이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합심한 사례로 소개하면서 이를 3.1 정신으로 규정하고 교과서에 게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3.1운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해석되었던 것이죠. 1973년에 적용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도 여기서는 역사 교과서가 국정체제로 전환되는데 기본적인 기조가 견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족해방운동의 지휘본부였음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알려진 바대로 일제시기 임시정부가 국가체제를 갖추었다든가 민족해방운동을 총지휘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임정이 민주공화정을 담보하는 주체이기는 했으나 지도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다가 여러 파별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1923년 초부터 5개월간 10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이때 개조파와 창조파로 대립하고 결국 회의가 결렬되고 이후에 해외 독립운동 세력은 이념과 노선에 따라 각계 약진하거나 합종 연행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인 서술 기조의 균열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주24 위에가 되겠습니다. 2002년 역사 교과서가 국정체제에서 검민정 체제로 전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3.1운동 지도 세력이 민족 대표에서 학생들로 옮겨간 과정, 노동자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반제 운동으로서의 중국의 우사운동과 인도의 반영운동과의 관련성 등 3.1운동의 다양한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통일 전선으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제 제기와 한계까지 함께 수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정부에 의해 전유되었던 무장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임시정부와 분리해서 무장 독립운동의 다양한 양성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국내의 민족운동 항목에 자본주의 민족주의 세력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측이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직결시키면서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계열 중심으로 3.1운동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사를 해석하는 한편 3.1운동의 정신을 역대 정권 담당 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의거해서 재해석하는 기억투쟁을 전개했다면 북측 역시 이러한 기억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북한도 김일성이 3.1운동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는 날이라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조는 남한과 사뭇 다르지요. 194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펴낸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1955년 북한 교육성이 펴낸 조선역사 고급 중학 내용에서 3.1운동이 사회주의 10월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3.1운동이 민족 대표들의 안이한 방략으로 실패한 것이 전환점이 되어 이후에 한국 역사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운동의 새로운 단계, 즉 근대를 지나 현대로 진입했다는 점, 나아가 앞으로의 민족해방운동은 전위 정당의 지도 아래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 발행된 조선 역사는 3.1운동의 공식 명칭을 3.1 인민봉기로 확정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는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 방침에 의거해서 노동자, 농민의 진출을 강조한 명명으로 북한의 3.1운동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현재까지 고수되고 있습니다.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1981년 출판한 북한의 공식 역사서인 조선 역사에서는 이러한 기조에 더해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김일성 가계의 활동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에 붙인 김형직의 영향으로 반일 운동이 고무되었고 김형직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평양에 3.1 인민봉기를 주도했으며 김일성의 외조부 강도눅과 외삼촌 강진석이 망경대 봉기를 이끌었고 어린 나이에 김일성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모으신 조선국민회의 투쟁 강령이 널리 퍼지고 그의 활동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이룩하려는 열망과 반일 기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타올랐다 라고 말하면서 주 27에 보시면 이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8살 되는 어리신 몸으로 반일 시위 대열에 참가하시어 30열이나 되는 평양 보통봉까지 가시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의 가계 중심의 서술뿐만 아니라 운동의 발상 지역이 평양이라는 점이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봉기의 첫 봉화가 올랐고 그 참가 인원도 서울의 10,000여 명인 것에 비해 평양의 시위 군중이 10여만 명이라고 하여서 평양 중심의 북한 지역을 3.1운동의 중심 지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일어난 7개 도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6개의 도시가 북측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천도교, 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대해서 독립선언식을 준비했다면
천도교와 기독교인이 많이 살던 북측에서도 3월 1일 만세 시위를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별로 혹은 연대에 준비했습니다. 이날 북측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는 안주를 제외하고 모두 민족 대표들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에서는 민족 대표인 정춘수가 3월 1일 지휘했고, 우주에서는 민족 대표 유여대 목사, 그리고 선천에서도 민족 대표인 양전백 목사가 만세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 15명이 북쪽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단 탓에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일어난 도시 가운데 평양, 진남포, 안주, 우주, 선천, 원산의 6개의 북쪽의 도시는 남측의 기억에서는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쪽 지역의 만세 시위를 남측이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평양 중심의 북쪽 지역을 강조하고 민족 대표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 역시 분단에 따라 3.1 운동의 기억을 독점하고자 하는 기억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김일성의 부친인 김영직은 평양 숭실학교를 1년 정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년으로 기독교계 민족운동가들과 교분이 있었고, 또한 평양 창덕학교를 세운 기독교 장로이자 교육자인 강도눅의 사위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민족운동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숭실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조선국민의 활동도 함께 한 점에서 김영직이 3.1 운동에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영직 본인이 3.1 운동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평양 중심의 3.1 운동 주장과 더불어 지도자 중심의 역사관을 위한 기억투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북에서 각각 3.1운동 기억 전승에 대한 기억 역시 분단되고 망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지요. 그것은 남측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3.1운동을 재해석하거나 북측이 3.1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중요시하는 것은 3.1운동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을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억이기 때문이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한국 민족이라는 역사적 주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민족 자결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즉 3.1운동의 기억은 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시원이자 전범이며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민족 역사의 카이로스로서의 3.1운동에 대한 기억은 남과 북의 정권이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 전체의 기억이고 따라서 이 운동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주체 역시 한민족 전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3.1운동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민족의 공동 기억인 것입니다.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 아래 남북의 평화 번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9.19 평양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3.1운동에 관해서 주목할 것은 제4조 제3항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일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민족 공동의 기억으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을 민족 공동의 기억으로서 복원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체제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석의 이분법적인 틀인 민족주의, 대사회주의, 서울 중심의 남쪽 지방, 대평양 중심의 북쪽 기방, 선대악이라는 적대적 이분법의 틀에서 3.1운동을 해방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각각 축적한 3.1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상호 존중하며 3.1운동에 대한 기억을 민족의 공동 기억 자산으로 복원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의 3.1운동 실태와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추가 집대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3.1운동에 대한 기초자료 전수 조사 및 정리 작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 기초 전수 조사와 자료 정리 작업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3.1운동 관련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3년 전부터 양화진 문화원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3.1운동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 발간되었던 다양한 언론 매체를 조사,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3.1운동 관련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의 형태로 편찬, 발간, 그리고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매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각종 사건과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설까지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대 초기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가 신문, 잡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문, 잡지에 대한 자료의 집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찬된 3.1운동 관련 일본 언론 매체 사료집은 3.1운동에 대한 일본의 국가 및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료집에는 도쿄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이라는 당시 일본의 3대 메이저 신문과 더불어서 고쿠민 신문, 미야코 신문, 요로주 신문 이러한 5개의 신문 그리고 주호 코론을 비롯한 5개의 사회과학 전문 잡지 및 학회 혹은 정당의 기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4개의 매체에서 거론된 3.1운동 관련 기사 총 3,100여 개를 정리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래 3.1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주로 언급되어 왔던 소수의 메이저 신문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매체를 통해 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그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료집은 3월 말에 그 첫 권인 도쿄 아사히 신문이 나올 예정이고 이후 매달 한 권씩 발행하여 전 6권이 완간될 예정입니다. 이 발간 작업이 종료되면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심에 따른 자료의 자유로운 링크, 나아가 제목, 일시 및 세기너 서비스를 통해 3.1운동 관련 사료 매체에 대한 검색은 물론 전 세계 어디서나 3.1운동에 관련 일본 언론의 원문을 봄으로써 3.1운동의 연구가 한국학의 범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워드 작업을 한 두 번째 자료가 원문 텍스트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할 예정의 색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4개 매체에서 나오는 3,100여 개의 기사 중에 3.1운동에 관련된 여성들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도쿄 아사히 신문 1919년 3월 7일 기사입니다. 커다란 제목은 학생 검거 4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볼딩체로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남녀 학생 대체적으로 400명이 지금 현재 경무 총간부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아사히 신문 1919년 3월 7일인데 예수교 부속 호스던 여학교 생도 35명이 대열을 짜 찬송가를 부르며 시위를 주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아사히 신문 1919년 4월 15일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경찰 300명이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연희 전문학교와 이화학당 배제학교를 가택 수색하고 있다. 이 중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이 이번은 두 번째 가택 수사이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보도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 1919년 11월에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사건에서는 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 1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도한 일본 신문은 고쿠민 신문이라고 하는 당시 일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어용신문이라고 불릴 정도의 대표적인 일본 정부의 신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독립음모의 조선부인 검거, 조선애국부인회라는 이름하에 13도의 비밀 결사를 조직, 30여 명을 일망타진이라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1919년 12월 19일 고쿠민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선 음모의 부인 검거자, 경상북도 경무부의 발표, 혈사단장 등의 대조직, 여기는 결사대를 혈사대로 오기하여 더욱더 이 조직을 비장하게 확대, 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거자들, 간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회장 김마리아, 한자가 완전히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경, 장선희,
백신영, 이마리아 등등 많은 오기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통신원란에 경상북도 옥황군 이순길 다음에 경성 이화학당의 통신원, 이화학당의 한자가 백골 이자가 아니라 이씨 이자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이 김백전, 이와 동시에 김신혜, 김엄경 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는 1919년 9월 19일에 조직된 전민족적인 여성 독립단체로서 종래 한국여성운동이 1898년 찬양회로 조직되어 시작이 되었으나 대부분 한 지방에 국한되거나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독립운동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전국적인 지부체계를 가지고 수백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결사부와 적십자부를 두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함께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국 운동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체 조직을 하여서 상해 임시정부의 6천여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으나 11월 말에 오현주의 밀고로 대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이 1920년 제1심 판결에서 김마리아, 황해덕 등 3년, 2년, 1년의 징역이 구형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자료 3에 의하면 1919년 12월 19일에 요로즈호가 또 조선 음모의 독립음모의 조선 부인 검거 13명 전부 기독교라는 부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즈호에서 특히 재밌는 것은 이러한 보도 외에 사설을 게재하고 있는데요. 조선 독립의 음모를 획책한 조선 부인 30여 명은 체포되었다. 정부는 조선에서 우리 정무에 다대한 혁신을 가함과 동시에 불량 선인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한다. 단호하게 그 죄책을 규탄하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운동의 진압책으로서 총독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바꿀 것을 논하면서도 조선 독립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폭도들의 소요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혹하게 진압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 언론의 대세와 동일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불량선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한 그러한 대단히 당혹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료 4에는 미야코 신문이라는 당시에 동경의 유수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서 역시 12월 19일자에 음모 선인 검거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고, 자료 5에 보시면 동경 아사히 신문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기독교도로 구성된 조선 부인 음모단 청년 외교단의 검거를 통해 폭로된 14명 체포, 수계는 묘령의 여교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야코 신문이 1919년 12월 20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김마리아와 기타의 오현관의 이름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7을 보시면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도 이 사건에 대해서 12월 20일 보도하면서 조선의 대음모단 뿌리채 파괴되다, 비밀 결사의 내부 사정 폭로하여 주모다 등 검거, 특히 주목해야 할 부인의 활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특이할 것은 다른 신문이 김마리아의 성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 김마리아라는 가다카나로 표기한 점이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5개의 신문에서 총 8개의 기사가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기사에서는 조선 여성들을 남녀 학생 혹은 호수돈 여학교, 이화학당 등의 학교명으로 집합적으로 호칭하고 그것도 3번 정도에 그쳤는데,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조선 여성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많은 여성들의 이름과 이화학당의 한자 등의 오기도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일본 언론의 수준 역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일본인이 처음으로 조선 여성들을 정치적인 주체로서 또한 항일운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에 거명된 여성 가운데에는 이화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로 활동하신 신의경 선생, 황해덕 편집위원, 이분들은 다 이화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생이 아닌 정신여고 졸업생이었던 장선희 선생은 재무원이었는데, 해방 이후 이화여대 예림원 미술학과 초대 과장 및 교수로서
오늘의 섬유예술학과에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또한 함경북도 성진 지부장을 지내시는 신혜균 선생은 해방 후 월남하여 기독교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시고 민중신학자이신, 네, 제가 1분 이내로 끝냅니다. 고 현영학 선생의 어머니시자 흥남 철수에서 민간 고문관의 자격으로 한국인 9만 8천 명을 살려낸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우는 고 현봉학 선생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행적이 알려지신 분 외에도 일본 신문 기사 중에 이화학당의 학생 대표라고 언급된 김백전, 김신혜, 김원경 등 이러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이러한 작업도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북측에서 뿐만 아니라 남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한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적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항일 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및 영향관계, 나아가 그들이 관여한 인물과 조직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축적하여 그들을 역사 속에서 복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100년 전의 3.1운동을 이제 통일로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민족 공동의 기억 자산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의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미완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